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카톡이니 SNS니 하면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걱정, 어린 조언도 옛날 생각이라며 듣지 않으려 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나? 우리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조언과 걱정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 의도와 다르게 돌아와 오해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독이 되었던 적도 있었죠. 아마도 우리의 말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과도한 간섭과 조언이라고 합니다. 또 은퇴 후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불필요한 참견과 조언이 뽑혔다고 하네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내지만 그 대화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말은 우리에게 더 큰 손해를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도 더 전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미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노인은 말을 아낀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이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왜 플라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할수록 손해를 보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말 중에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플라톤의 가르침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사생활 보호의 지혜입니다. 요즘은 참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가고 밴드나 카페에서는 서로의 일상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손주의 사진을 매일같이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는 때론 친밀감을 높여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가정사는 베일에 가려야 한다는 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플라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순간은 조용히 간직하고 불행한 순간은 더욱 조용히 감추어라. 플라톤은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공개된 정보는 돌고 돌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해와 편견이 생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손주 자랑을 하시려고 올린 사진 한 장이 범죄에 악용될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이처럼 사생활 노출은 생각지도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더욱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더 존중받는 인물로 보이며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공개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이야기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된 대화가 나중에는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사소한 고민이 시간이 지나 동료들 사이에서 진실처럼 굳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겠지만 결국 그 정보가 잘못 해석되거나 부풀려지면서 당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나 집안의 경제적 상황 같은 민감한 문제들은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조용히 침묵하는 순간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글을 올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정말 공개되어도 괜찮을까? 둘째, 특히 자녀나 손주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세요. 셋째, 경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기쁨이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까운 가족들과 조용히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그 기쁨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타인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이나 동네 사랑방에 가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누구네 아들이 이혼했다더라. 누구의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이런저런 말을 했다더라.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약점을 이야기하며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대화의 소재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말하는 순간 당신의 인격도 함께 낮아진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타인의 약점을 논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관계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만나던 이웃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잘 지내다가 한 분이 다른 분의 자녀 이야기를 했다가 큰 다툼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이어오던 아침 체조 모임이 깨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당신이 타인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삶의 경험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실수가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단점이 더 잘 보이죠.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비록 우스갯소리로 시작된 이야기라도 한번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 자신도 그 대화에서 마치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대 차이가 큰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선택이 우리 눈에는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누군가의 약점이나 단점이 보일 때는 내가 저랬을 때도 있었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대화 중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좋게 생각해 보세요. 셋째, 자녀나 며느리, 사위의 단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춰보세요. 그 이야기가 다시 그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약점 대신 그들의 강점을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이 더 건강한 대화의 방식입니다. 타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죠. 그럼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하나요?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말하지 않고 혼자 삼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는 데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비판과 험담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친한 동네 친구와 다른 이웃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게 새어나가서 그 이웃과 관계가 서먹해진 경험. 또는 아들, 며느리 흉을 조금 보았다가 손자를 보는 날까지 줄어든 경험. 사람들은 때때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며 그 순간의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러한 행위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새가 되어 날아간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단점을 험담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대화로 끝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의 후폭풍은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험담이 오가던 어르신 모임에서 한 달 동안 좋은 점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하신 분들의 우울감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당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도 당신을 비슷하게 험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비판을 통해 얻고자 했던 신뢰와 존경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젊은 세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비판하게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가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판은 종종 상대방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비판이나 험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잠시의 통쾌함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만 더 불편해지고 관계만 서먹해지지 않았습니까? 플라톤은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전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대화 중에 자꾸 험담이 나올 것 같다면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하고 화제를 돌려보세요. 셋째, 특히 자녀나 젊은 세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 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비판보다는 지지와 격려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지적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지적도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걱정이 느껴지는 조언은 비판이 아닌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지지와 격려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3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어르신들의 혈압이 평균씩 낮아졌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좋다는 뜻이겠죠.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랑을 삼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자식들 잘 키워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것, 손주들 예쁘게 자라는 것, 은퇴하고 시작한 취미 생활에서 받은 상장까지.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밴드에 올리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으니 그 유혹이 더 크시죠. 자랑은 겉으로는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오해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자랑이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행복은 조용히 걸어오는 손님과 같다. 자신이 이룬 성과나 물질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자신과 비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교는 종종 질투와 시기로 변하고 당신에 대한 감정이 미묘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평소 손주 자랑을 많이 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다른 할머니께서
우리 손주는 언제쯤 당신 손주만큼 될까? 하면서 우시는 걸 보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그 뒤로는 자랑을 줄이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기 시작하셨다죠. 오히려 더 두터운 친분이 쌓였다 하네요.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조차 자랑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자랑이 상대방에게 부족함을 상기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다면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축하해주는 마음이 들다가도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결국 자랑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가 다른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실직했거나 손주가 아프거나 은퇴 후 생활이 힘든 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은 자랑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존경을 보내고 그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소식이 있다면 가족들과 먼저 나누세요. 그들과 나누는 기쁨이 가장 순수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둘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상황을 살핀 후에 내 이야기를 조금씩 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SNS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스무의 시간을 기다려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그 마음이 한결 차분해질 것입니다. 자랑을 멈추고 대신 자신의 성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기쁜 일인데 좀 자랑 안 되나요? 물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나누는 기쁨이 더 오래 간다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늘 알려주시던 지혜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목표를 조용히 간직하는 지혜입니다.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작은 카페를 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순간 왠지 더 확실해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목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왜일까요?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꿈은 작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목표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목표에 대한 조언이나 반대 의견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조언은 때때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이 원래 계획했던 길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계획을 세울 때 주변에 크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시작도 전에 주변에 많이 알린 분들은 오히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목표를 일찍 말하면 자신에게 스스로 압박을 가하게 되어 그 목표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주변에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옵니까? 그 나이에 무슨 일을? 위험하지 않겠어. 그냥 편하게 쉬지. 이런 말들이 돌아오죠. 처음에는 이런 조언들이 관심과 걱정으로 들리지만 점점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목표는 어느 정도 성취가 이루어진 후에 공유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판을 피하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려는 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만으로 판단하면 현재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말로 떠버리기보다 그 목표를 조용히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은 당신의 인내력과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일단 혼자만의 공책에 적어보세요. 둘째, 정보는 조용히 찾아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셋째, 꼭 필요한 가족에게만 알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압박감 없이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구할 때도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신 분들을 찾아가 보세요.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분의 조언은 훨씬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그 일을 이미 이룬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우리 옛말에 말이 많으면 쌀이 준다는 속담이 있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할 때 우리의 꿈은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톤이 가르쳐준 5가지 침묵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생활은 조용히 지키고 타인의 약점은 말하지 않으며 험담을 삼가고 자랑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목표를 은은히 간직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침묵의 가치와 깊이 연결됩니다. 때로는 말이 많을수록 관계와 삶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반대로 침묵을 지키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더 큰 존중을 받고 자신만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지혜들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소중한 진리로 남아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마이씨가 된다. 그만큼 한 번 뱉은 말에 무게가 크다는 뜻일 텐데요. 플라톤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삶에서 침묵이 주는 평화와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 주지만 때로는 그 말이 우리를 해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실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꼭 필요한 말만 하자고 다짐해보세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칭찬은 크게, 걱정은 작게, 험담은 아예 하지 않기로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이웃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침묵은 다이아몬드다. 금은 그저 가치가 있을 뿐이지만 다이아몬드는 빛을 비추면 더 아름답게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순간의 침묵은 우리의 말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